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북에서 지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민통합위와 경북도 의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 규칙 제정 등의 입법 지원과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이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사회적 갈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갈등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지금도 우리 사회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주 심하고 대구만 하더라도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보다 적극적인 갈등 관리로 국민의 행복 더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흐름 좋은 모습이고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제속도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춘천 방향 모두 편안한 흐름 보이고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현풍 분기점 부근 47.5km 지점입니다. 갓길 쪽으로 방음벽 설치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먼저 사고 소식 있는데요. 화랑로 효목내거리에서 효신내거리 방향으로 동구시장 3거리 직전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화물차와 승용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쪽으로 한전 동대구지사부터 답답한 모습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수성교 지하차도 나오면서 차간 간격 좁히기 시작하는데요. 경대교 지나 침산교 나오면서 속력 회복하겠습니다. 팔달교 쪽으로도 차량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달서대로는 문화대 3거리에서 신당 4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대구 경북 낮 최고 13도에서 17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수험생분들은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7.8도, 습도는 8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정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에게 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판결이 났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이 경북대 국악학과 현직 교수 A 씨와 이 B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또 지난 2월에 정년 퇴임한 교수죠. 이 C 씨에게는 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이 B 씨의 제자 D 씨를 채용하기 위해서 심사 기준을 바꾸고 유리하게 채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당시 실기평가에서 이 D 씨는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또 최종 면접에도 단독으로 올라가면서 교수로 채용이 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교수 C 씨는 3단계 면접 전형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지난 9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이 재판부는 이들이 국립대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함께 지원했던 지원자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직 교수들의 경우에는
직위는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후 뭐 항소 여부에 따라서 경북대 내에 이 자체적인 처분도 예상이 되는데 한 가지가 지금 교수로 채용된 이렇게 이득을 얻고 네, 교수에 채용된 이 DC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할지 좀 경북대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DC 역시 검찰에 송치가 됐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경북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발빠른 조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경찰이 그 경북 봉화군 아양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63살 A씨 등 광산업체 원하청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봉화군 한 광산의 제1수직횡도에서 900톤의 토사가 쏟아져 내리며 이제 광부 7명이 매몰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은 스스로 탈출하거나 광산업체가 구조를 했지만 2명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약 한 221시간 동안 지하 190m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예. 이들은 일주일간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았고요.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월 29일 그 같은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데요. 경찰은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사업안전소는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광산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에 그 붕괴 사고와 함께 이제 수사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병합돼서 지금 수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내일이 2023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일단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도 영상권을 보여서 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추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수능만 되면 이 추위가 찾아온다라고 네. 하는 이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 대구 경북 주요 도시 아침 최저 기온이 1도에서 8도 사이 또 낮 최고 기온도 14도에서 19도 사이로 이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모쪼록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학부모들까지 이 따뜻하게 수학능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능 한파는 없지만 또 일교차가 커서 건강 관리 계속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급식 운영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어제 결과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같은 감사에 두 기관이 발표한 결과가 좀 달라서 이 시민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번 감사가 그 지금 급식비 재정 일부를 지원하는 대구시 요청에 따라 좀 진행이 됐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와 별도로 좀 독립기관인데도 이 학생들의 좀 급식질 향상을 위해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대구시의 이제 감사 요청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 진행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는 대구교육청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그 예비 감사를 거쳐서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 동안 본 감사가 이제 합동 감사가 좀 진행이 됐고요. 이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한 2주간 감사를 더 진행을 했는데 이 교육청에서 확인하기 힘든 뭐 급식업체의 이제 그 현장이나 뭐 또 배송 실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감사 대상은 대구 지역의 초중고 100개 교를 이제 뽑았고요. 이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한 3년 6개월 정도 되죠. 네. 이 학교 급식 관련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중점 사항은 수의계약 체결의 타당성 및 분할 수의계약, 또 입찰 공고기간 준수, 뭐 지역 제한 입찰의 적정성, 또 뭐 위장업체 중복 입찰 및 지역업체 간 입찰 담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대구시와 그 대구교육청이 함께 이제 감사를 했는데 대구시가 이제 좀 자체적으로 2주간 더 진행한 게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같이 진행했는데 결과를 이제
각각 따로 발표를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어요. 네, 어제 오전 대구시는 이 동인청사에서 이 대구시 교육청은 이 교육청의 여민실에서 각각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이 각각 나누어 발표하기로 한 것인데 이 대구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이 대구시는 위장업체 적발 사항, 무상급식비 재정점검 사항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각각 발표하게 됐거든요. 네. 이 대구교육청에서는 애초에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 교육청이 발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이 위반 사례 건수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와 좀 차이를 보이면서 각각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 중에 식재료 검수서를 2명이 서명해야 하는데 87일 동안 이게 2명이 아니라 1명이 서명한 건을 지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이걸 한 건으로 봤고요. 이 대구시의 경우에는 87일 동안 1명이 서명했으므로 이걸 87건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하루를 한 건으로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부 지적 사례를 지적 건수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대구시 교육청은 이 동일한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 담당 관리기관에서 당연히 반복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반 사례 개수를 기준으로 심각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네. 때문에 통계 자료로 무의미하다. 그래서 한 건으로 발표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대구시는 이걸 다 건건이 이 위반 건수로 집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두 기관의 감사 결과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르게 이제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다른 건가요? 일단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224건이었고요. 대구시가 밝힌 게 그 세부 사례를 다 종합하다 보니까 1827건이 됐습니다. 네. 한 9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발표 결과를 종합하면 이런 그 지적사항의 집계 방식이 좀 가장 큰 차이였고 그리고 교육청 시급 보조금 환수 여부에서 좀 시각차가 좀 있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제 전체 지적사항이 말씀드렸듯이 12개 항목에 224건이었고요. 이제 여기는 그 학교 이외 포함해서 행정부문이 이제 3건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분의 1 수준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그 눈여겨볼 부분이 네. 그 리베이트나 뭐 불량식품 납품 뭐 이런 것들 좀 심각한 비리 행위는 확인되지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두 기관이 동일하군요. 공통으로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그 입찰 공고를 낼 때 이제 공고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그러니까 공고기간에 공휴일이 좀 제외돼야 되는데 이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자의 확인 소홀, 그 앞서 이제 청 기자가 소개해 준 거죠. 네. 이제 87일 동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시는 87건이 있었다라고 본 건데 이게 규정상은 2명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1명이 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소홀했다. 또 학교급식의 계약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좀 맞지 않았다. 규정에.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청은 이번에 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교와 공무원에게 적절한 처분을 하고 네. 이런 그 지도감독 부서에는 이제 앞으로 좀 학교급식 담당자들에 대해서 이런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좀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대구교육청의 발표 결과인 거죠. 네. 반면에 대구시의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대구시의 감사 결과의 경우에는 앞서 이 백 기자님이 설명한 것처럼 총 지적 건수가 18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작성 때 이 보조금 집행 방법이나 항목별 집행 계획을 좀 누락하거나 이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관리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급식 계약 시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업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딴 의혹이 15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들 업체가 계약한 게 약 140억 원치로 이 대구시는 입찰 방해와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화물차 소유자 81명을 또 적발해서 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요. 식육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고기를 납품한 업체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시각 차이였죠. 이 학교 직원 24명의 명단을 이 대구시 교육청에 통보하고 이 대구시 직원 3명을 문책하는 한편 이 보조금 24억 원을 대구교육청에 환수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환수 여부를 놓고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구시는 이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집백 잔액을 좀 정산해야 하는데 학교별로 좀 별도로 정산하다 보니까 2019년에서 2020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약 24억 원 정도가 적게 반환됐다 이러면서 그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대구교육청의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좀 완전 달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두 기관에 좀 협의하에 집행한 보조금이고 네. 설령 집행에 좀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대구시와 체결한 무상급식 협약에 따른 부족분은 대구시가 추가 지원해야 했던 사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대구시는 보조금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대구교육청은 대구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두 기관의 주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 13일에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시장은 전국적으로 부패의 사각지대이고 이 좌파들의 극성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혼동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마치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시민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 급식에 대단히 좀 문제가 많은 것처럼 게다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슈를 콕 집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네. 감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도 발표할 때는 쪼개기 수기계약 비리 등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 대구시 발표 자료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016년 경남도의 급식감사 이후에 이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은 크게 개선되어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음. 경남도요? 네. 이게 경남도지사 시절에 무상급식으로 경남교육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툼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시기를 언급한 겁니다. 이 무상급식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하던 시기라면 이게 뭐 진영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국적으로 지금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논쟁을 좀 벌이는 것은 좀 소모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지낸 강은희 대구 교육감이 그럼 과연 좌파일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좀 소모적으로 보인다 네. 이런 입장이시고요. 백 기자님은요? 네, 저는 뭐 이 부분이 어제 좀 핵심이었다고 보는데요. 그 대구시가 어제 발표를 하면서 그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는 식품비만 반영하겠다, 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무상급식이 좀 크게 보면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와 식품비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분담 비율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 뭉뚱거려 가지고 그 지자체마다 지자체와 그 교육청이 몇 대 몇 어떻게 부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이게 대구시 교육청이 이제 식품비 권장 비율을 학교급별로 그러니까 초중고별로 좀 권장 비율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학교급비나 아니면 개별 학교마다도 조금 다른 게 이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대구시는 급식비만 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식품비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어떻게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지자체마다 또 사정이 달라서 앞으로 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이 부분도 좀 급식비의 질과 좀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인건비도 네. 결국에는 그 급식의 질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구시의 입장과도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분담 비율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의 논의가 어떻게 뭐 대구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좀 고민돼야 될 시점 또 뭐 네. 어떤 숙제를 던져준 게 아닌가 이런 의미로 좀 부여해 봅니다. 어쨌든 이번 일이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 입장차, 시각차가 앞으로 학생들의 급식 환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식품비만 지급하겠다. 이 부분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학교 급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길 예. 좀 바라봅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광주 정치권의 끼어들기입니다. 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주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갑자기 광주 정치권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끼어들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TK 신공항 특별법은 구분응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관문인 야당 설득 작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개최되는 국토위 교통법안 협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특별법은 통과가 유력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 정치권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발의된 광주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법안 소위에 회부되지 않아 내년 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주 정치권에선 TK 신공항 특별법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광주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겁니다. 예. 연내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TK 입장에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광주 정치권에서 두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갑자기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먼저 TK 신공항 특별법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통과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유리한 위치에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이를 지렛대 삼아 광주 지역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도 같이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는 광주 특별법을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TK 신공항 특별법을 사실상 그대로 베낀 수준입니다. 두 특별법 중 TK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켰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TK 정치권은 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동시 통과 대신 순차 통과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광주 정치권을 비롯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K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 이전하는 반면 광주는 군공항만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TK는 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전지 선정과 정부 부처 의견 조율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그렇죠. 광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 정치권의 동시 통과론을 두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뗐으면서 결승선을 같이 통과하자는 식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K 정치권은 이번 주 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순차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다음 주 국회를 찾아 야당 국토위원들을 상대로 선 TK 후 광주 통과를 설득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시 통과를 주장하는 광주 정치권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두 특별법 모두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 양여 사업에서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먼저 통과되면 이에 대한 모범적인 선례를 처음 남기는 셈입니다. 예. 광주 특별법은 추후 TK 신공항 특별법의 선례를 따르면 사실상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TK 정치권이 이 같은 논리로 내년 광주 특별법 심사 시 적극 협조를 약속하면 광주 정치권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입니다. 예, 광주 정치권에 끼어들기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자,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법 발의입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지역별로 전기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원전 12기가 밀집한 경북 지역과 한기도 없는 수도권의 전기세가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이제 차등 전기요금제법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2019년 기준 전력 자립도는 서울 3.9%, 경기도 60.1%에 불과합니다. 반면 경북은 184%에 달하는데요. 개정안은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 송전하느라 생긴 비용을 수도권 전기요금의 일부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원전과 같은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과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휘발유 등은 이미 지역별 요금 격차가 존재하는데 전기요금만 그렇지 않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원전이 있는 경북 지역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법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양 의원의 법안 발의와 별도로 지난 9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이 달라질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값싼 전기세를 찾아 수도권 기업들이 경북에 올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전력 수급이 너무 수도권 중심적이라며 전기요금 차등제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기요금 차등제는 원전이 소재한 부산과 전남 등에서도 높은 관심과 연대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수도권에서는 좀 반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법은 여야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치권 입장에선 여야를 떠나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화 시대를 약속한 만큼 수도권 여당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낸다면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예. 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발전기와 수요의 분산, 전력계통 운영의 경제 효율성 향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적인 입지 선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즉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법 발의 소식까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한파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체온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